자, 이제 전세권에 관한 주제 계속 확인을 해갈 텐데, 전세권은 출제 빈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지상권, 전세권 비교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비교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상당수가 바로 건물 전세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토지 전세권하고요, 지상권은 사실상 의미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전세권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면 별 메리트가 없어. 그냥 토지 지상권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이게 전세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이 토지를 대상으로 했던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건물을 대상으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데 항상 지상권, 전세권 비교해야 되고, 나중에 토지 임차권, 건물 임차권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상권 소멸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지상의 건물이 현존했을 때 지금 이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 이슈가 되고, 공통적인 이슈가 되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는 건물 전세권의 소멸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의 소멸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자꾸 봐야 되는 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임차권은 토지 임차권과 건물 임차권 두 개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차권에서는 일단 첫 번째 지상권에서 논의했던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에서 거기서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인정되죠. 특히 의미상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자,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그다음에 전세권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도 뭘 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에서 공통적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임차권에서는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항상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세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익물권으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담보 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객체에 있어서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서 이 전세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데 해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해서, 자, 성질자, 용익물권으로서 성격, 담보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좋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름하여 뭐가,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사라지고요. 이 전세금의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세권의 성격.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담보 물권적 권능만 가지게 된다. 정말 유치한 문제, 그러나 답을 뽑았던 주제,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전세권의 성립 과정, 약정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쟁점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설정 계약과요, 전세금의 교부,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다 전세권은 성립한다라고 할 것. 물론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전세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제 거저주는 지문이죠. 요거 나오게 되면 틀리든 맞든 아주 감사한 지문에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물론 체계상으로 보게 되면 전세권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라고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과 임차권 간단한 개념을 체크해드리면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교부,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도 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을의 전세권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자, 병이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권자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비교할 게 임차권 얘기로 가야 되죠. 임차권,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수입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은요,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 전세권은 뭐라고요?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 권리를 바로 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임차권. 그래서 우리가 민법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 했던 거, 제일 기초적인 명제가 전세 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다 뭐가 된다? 그건 임대차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전세를 든다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하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건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는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물론 임차권 더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 과정에서 차이라고 하는 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에 성립했었고, 전세권도 등기해야 성립하고, 임차권은 없다. 등기 안 해도 성립하게 된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있게 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별것도 아닌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하여튼 가르치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버벅이는 부분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를, 그래서 현실에서 전세라고 하는 걸 자꾸 전세권이라고 착각을 하신다고 해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 들어가서 전세권, 자,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담보물권. 그리고 전세권, 약정 전세권에서 전세금의 지급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 근데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법정 스님 이름 아닙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상권 얘기를 할 때 약정 지상권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 자, 둘 다 공통적인 이슈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 법정 지상권. 한편 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철거 특약이 있어도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을 가리켜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기 없어도 어떻다?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이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법정이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전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의 공부하는 것 중에 법정저당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등기 없어도 물권의 효력이 물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둘 다 출제 포인트고 둘 다 답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건물을 보셔야 돼.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긴 즉슨 이 X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등기법을 보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 전세금하고요, 범위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분명히 존속기간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존속기간 1년으로 정해놨다 또는 2년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요건 어떻다? 바로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따로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걸 우리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 6개월, 1개월 이런 건 중요치가 않아. 주임법이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6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는 문제는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어떻다?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다? 그대로 물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제3자에게 어떻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2월 28일까지
건물 전세권의 설정 등기, 존속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월 1일이 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는 얘기인즉슨 등기 안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3월 2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을이라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병에 대해서 건물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가라고 했을 때 나 전세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지상권도 마찬가지야. 자, 법정 지상권이 됐든 약정 지상권이 됐든 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건물 전세권이 그냥 약정 전세권이 있든 또는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따라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든 간에 바뀐 소유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단순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제가 될 테고요. 한편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존속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최근 문제에서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딴 것들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2년 얘기는 주임법에서 묵시의 갱신 얘기, 상임법에서 법정 갱신에서 1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있으면 존속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때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즉슨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각 6개월 후에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서 파생되는 주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청구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걸 이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멸 청구의 문제와 소멸 통고의 문제와 관련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그래서 여기서 주요 세 가지 이슈가 하나요. 자, 첫 번째 이슈. 자, 그럼 이제 건물 전세권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약정 전세권이라는 거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데 항상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세 금액 교부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전세금 교부할 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두 개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등기 안 해도 건물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소유자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어려워요 이게. 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자, 법정 갱신 있으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유권 얘기 다시 한번 가야 되죠. 소유권에서 파생됐던 개념, 소유권 배타적 권리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의 배타성을 그대로 긍정을 하게 되면은 다툼이 많아.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상린관계라고 해서 앞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더 편리한 경우 인정되지 않았었고 장래 토지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던 것이고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근데 토지 분할로 지금 이제 맹지가 됐을 때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양수한 사람은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이런 거 있었고요. 담장 설치 청구라고 해서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거기서 비용 문제 설반 측비라고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될 테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또는 이격 건축이라고 해서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 이애들이 이 이격 건축 규정을 위반해서 자, 공사가 완성이 됐거나 1년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네 번째 뭐가 있을까? 가지 뿌리의 제거라고 해서 가지는 자, 제거 청구 후에 다시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아무 때고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되고 당연히 지상권에서도 다 준용되게 된다. 전세권에서도 다 준용되게 된다. 왜? 상린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 준용된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읽으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수익 관련해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지역권에 있어서는 다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지역권, 저당권은 다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으면 이 제한 물권도 따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내용을 보시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역권자 어떻다? 인도 청구, 반환 청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지역권자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예를 들어보입니다. 요역지라고 하는 거, 이거 그만 좀 봤으면 좋겠지. 아이씨, 나도 이제 아는데 요역지 승역지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우, 그자. 1년을 진짜 1000번을 하겠다. 요역지, 승역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뒤지는 줄 알았거든. 아, 개새끼들이 말을 어렵게 쓰고 있어. 요역지, 승역지.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움 주는 토지를 모른다. 승역지라고 부르져 있어. 승역지를 나단히 내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렀었고, 지역권자는 어떻다?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이 자신이 나다닐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했을 때 지역권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불법 건물 축조자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 청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건물 철거라든가 퇴거 청구 등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 요역지가 되든 뭐가 되든 여기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어떤 미친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용수익 권능을 방해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반환 청구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우연히 내는 것 같은데 맥락이 정해져 있는 거야. 자, 방해 제거 청구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다 가능하니까 다 검토할 실익이 없고, 지역권에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았고 반환 청구권, 인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전세권자에게는 당연히 어떻다?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가 인정이 되게 된다. 사연은 길게 하고 있는데 뒤만 보면 되는 거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전세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 문장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라고. 본인의 분수를 잘 알아야 돼. 자기가 그렇게 똘똘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문장을 뒤지게 읽어보시고 뒤져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이 파트 절대 안 돼요. 시험장 가시면 미쳐버린다고. 시험장 가서요, 이게 맨정신 아닌 사람 겁나 많습니다. 막 읽는 사람들, 이 정신병자들이야. 왜?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우리 포인트만 가면 전세권은 어떻다? 반환 청구 또는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지역권은 어떻다? 인도 청구 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개 차이. 전세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고,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냈던 아이들 쭉 나열을 해놓고 보면 이들 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제일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자,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미친다. 소유권에, 자,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요 근래 문제 중에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를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자,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제목을 외워버려야 돼. 읽지 말고 아예 나중에 공부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놨으면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목 다 정해놨잖아요. 전세권, 건물 전세권 나와 있죠? 건물 전세권은 어떻다? 미친다. 건물 전세권은 미친다. 건물 전세권은 미친놈이다. 왜? 몰라. 그냥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걸 진지하게
무슨 법학자있냐 내가 보기에 뭐 한다고 봐요. 그냥 외울 게 뭐야? 건물 전세권 미친다.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얘 안 나올 거야. 얘 나오면 수험생들 막 토할 문제야. 왜?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저당권 파트에서 건물 저당권 미친다가 출제 이슈가 이제 계속 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다가 침 흘린 애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아, 걔가 건물 전세권인가 보구나. 또 가다가 전봇대하고 싸운 애들이 있어. 걔들 보면서 아, 제가 건물 저당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친 것들 시리즈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미친 놈들이 뭐가 있다고요?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미친다. 건물 전세권 미친다. 건물 전세권 미친다. 건물 저당권 미친다. 미친 것들 해서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해서 설명 드리긴 할 텐데 이걸 설명드려봤자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이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어떻다 사용 시익할 권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Y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있게 될 것이고 이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미치려면 먼저 여기다가 뭘 써야 돼? Y 건물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전세권, 건물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이 사람의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에 미친다. 이 사람의 건물 전세권은 혹시 이게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건물 전세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딱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땅도 어떻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존립의 근거가 됐던 것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됐다고 쳤을 때 건물 전세권 이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존립을 기초 삼았던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나온 주제 중에서 짜증나는 거, 건물 저당권 파트에서 이슈가 됐던 거, 건물 전세권은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건물 전세권은 어떻다? 미친다라고, 건물 전세권은 어떻다?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매청 관련해서 별로 중요치 않고요. 제일 수험생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의 반환이 없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경매 청구를 해서 팔아가지고 어떻다? 자신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해서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아니고 단독 건물입니다. 단독 건물의 일부 방 하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 전세금 교부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전속계약 만료가 됐다 할지라도 전체를 경매에 붙일 수는 없다. 대신 딴 사람이 경매에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별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얘는 이제 나오더라도 답이 될 만한 가치는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기할 만한 주제 있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앞에서 우리 지상권 어떻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이게 이제 스토리가 두 개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년분 지료 체납하게 되면 을이 갑에 대해서 지료 체납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요구의 주제가 하나 이슈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은 맥락, 요것도 출제 포인트는 별로 아닌데 난이도는 자 중복되는 과정은 아닌데 요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전세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세권자는 병한테 돈을 빌리고 어떻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스토리가 똑같은 거지. 다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칼에 물어봤던 것이 지상권자가 2년치를 체납했다 할지라도 갑이 바로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를 해서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자 이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개념이 하나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을 담보로 모두 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청구 개념 두 개가 짬뽕 됐을 때 나왔던 개념 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주 나왔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케이스야. 지금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럼 경우에서 따져볼게요.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자 을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 도래했으면 병은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바로 경매에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자체가 뭐가 된다? 경매물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전세권을 낙찰받아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부동산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세권의 입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더 이상 어떻다?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즉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이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렸어. 이걸 경매에 붙인다 한들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을 경매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라고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됐을 때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에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경매에 붙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파생됐던 거 지상권이 혹시 저당권의 객체가 되게 되면 바로 지상권자에게 2년분 지료 채널을 원인으로 해서 소멸 청구를 한다고 해서 소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원래 원칙은 뭐야?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경매에 붙여서 어떻다?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 버리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지상권의 소멸 청구 관련해서 자, 뭐죠?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이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맥락하고요. 존속기간 만료가 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제일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어디 있었지? 자, 반환 청구 있었고, 이거 건물 전세권 미친다. 요것도 어려운 주제고요. 대신 우리 시험에서 건물 저당권 미친다가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 청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더 이상 이 전세권에서 경매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내용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소멸 통고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건물 전세권에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법정 갱신이 있으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건물 전세권은 성립하게 됐던 것이고 이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바로 소멸 통고의 문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이런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소멸 통고 있게 되면 각 얼마 6개월 지났을 때 전세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6개월 이런 건 사실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을 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명제가 바로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다지 또 중요치 않은 주제 중에 하나가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 각 해지 통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비교하는 거. 66에 61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데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관계. 자,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대신 목적물의 인도라고 하는 거.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나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전세금의 반환만 청구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으로 너도 전세금 나한테 돌려줘. 전세 목적물 돌려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어렵게 가는 게 이런 거죠. 전세권자를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세금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다 알아. 외워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권자가 이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 그 건물 넘겨주고 어떻다? 나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랑 비교되냐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굳이 나가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건물 전세권자는 어떻다? 나간 상태.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게 될 피배임이라는 단어 다시 생각하셔야 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관계 아닌 거 피배임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무에 변제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라고 하는 거. 먼저 돈 갚아야지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배당금 먼저 반환해야지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해야지 임차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배임 세 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 목적물의 반환이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 준 다음에 그때도 전세금 반환이 없을 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건물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라고 해서 다른 거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부속물건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지상권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었죠.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자, 현존한 건물을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부분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고 이 건물 전세권 파트에서는 뭐라고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익비 상환 청구.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세트가 되면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임차권 토지에서 임차권 파트에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나중에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세 개 그림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다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토지 임대차 파트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전세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전세권 얘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제일 쉽게 구성되는 주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될 테고요. 약정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 지상권, 지역권은 논리적으로 무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세권 논리적으로 무조건 유상이 돼야 할 텐데 이 전세금의 교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겁나
감사한 문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거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법정이라는 것은 등기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등기 없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다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정 갱신된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고요?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 소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해석. 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웠던 게 바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으면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멸 통고라고 하는 거. 소멸 통고 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통고하게 되면 각 6개월 지났을 때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서 2년, 1년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이랑 착각을 유도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용익 물권이 되게 된다. 사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 준용하게 될 테고요. 점유를 전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전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미쳐버린 것들 두 가지,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 저당권 미친다가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혹시 다르게 구성하면 건물 전세권도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치게 된다라고 할 거. 경매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었고요. 자, 일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그래서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전세권 소멸에 따른 효자 경우에서 소멸 통고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동시행 설명드렸지만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건물 전세권의 소멸 효력에서 큰 뼈대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토지에 있어서 지상권 소멸했을 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문제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된대서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다음 주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